자, 이제 한번 4차시 심화 문제를 같이 풀어봅시다. 풀면서 어떠셨나요? 뭐 이것저것 계속 꼬치꼬치 물어보니까 조금 짜증나기도 하고 그랬나요? 네, 그런데 이거를 연습을 하다 보면 다른 문제에서도 이제 묻는 거를 정확하게 찾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번 문제를 조금 이제 퍼즐 푸는 듯한 느낌으로 1번을 구하면 2번도 구할 수 있고 2번도 구하면 3번도 구할 수 있고 이런 식으로 준비해 봤단 말이죠. 그러니까 문제 상황에서 저희가 이렇게 계열성 있게 물어봤는데 정말 어려운 문제는 어떻게 물어보냐면요. 바로 3번을 물어볼 때가 있어요. 여기는 시간을 줬는데 마지막에 얼만큼 거리를 이동했느냐. 그러니까 나는 여기서 시간을 줬으니까 충격 양을 계산했는데 갑자기 거리를 대뜸 물어보면 이거는 구할 수 없는 거네? 라고 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잘 생각해 보면 여기서 FT를 구한 다음에 여기서 FT는 M 델타 V 그러니까 운동량의 변화량을 구하고 그러면은 나는 힘을 구할 수 있네. 그러면 나는 얼만큼 일했는지 W를 구해내고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F를 아니까 S를 구할 수 있다. 그래서 결국 S는 몇이다. 이런 식으로 다 연결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문제를 딱 받았을 때 당황하지 마시고 이 퍼즐을 풀기 위해서 어떤 거를 내가 지금 구할 수 있는 거는 뭘까? 그리고 그 구할 수 있는 걸 어떻게 활용하면 최종 정답까지 갈 수 있는가? 그거를 계속 연습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 퍼즐을 풀기 위해서는 처음에 주어진 초기 조건들 있죠? 그것을 활용해서 뽑아 먹을 수 있는 걸 다 뽑아내셔야 됩니다. 충격역을 뽑아내야 되면 충격역을 뽑아내고 2를 뽑아낼 수 있으면 2를 뽑아내고 이런 식으로 말이죠. 자, 그러면 한번 그것을 적용해서 요번에 많이 물어봤거든요. 한번 같이 풀어봅시다. 먼저 1번, 2번 문제는 기출을 변형시킨 문제가 되고 있어요. 본 적 있죠? 그런데 이제 조금 그림을 이렇게 서툴지만 고쳐봤습니다. 보면 자, 먼저 선수의 질량이 50kg라고 하네요. 그리고 처음 수평 속도 좋아요. 그러면 이런 거를 한번 적어볼 수 있겠죠? 5m/s였네. 근데 나중에 5.5가 됐네. 어떤 힘을 받아서 속도가 빨라진 걸 볼 수 있겠네요. 그렇군. 그럼 그 힘이 어디서 났냐? 보니까 이 면적을 의미하는 거 뭐지? 힘과 시간. 얘는 면적이 충격 양을 나타내는구나. 먼저 이렇게 확인을 해보고요. 그 충격량을 크기가 얼마인지도 제시해 줍니다. 얘가 총 마이너스 30. 그리고 얘는 우리가 구해야 되는 기억입니다.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어떤 힘을 받아가지고 어떤 충격량을 받아서 속도가 바뀌었네? 그 바뀐 양이 이만큼이네? 그걸 알면 여기서 이 면적 얘가 어떻게 그래프를 그렸든 상관없이 이 면적을 다 더한 것이 최종적으로 내가 받은 충격 양이네. 그러면 이렇게 구할 수 있겠죠? 이 두 면적을 더해줍니다. 그런데 방향이 반대예요. 그러니까 A에서부터 여기까지 갈 때는 속도가 좀 줄어들었고 그리고 여기서부터 중간에서부터 B까지는 속도가 더 많이 늘어났겠죠? 그거를 한 번에 고려해주는 방식은 이 중간에 뭐 속도가 어떻게 됐든 간 나는 처음이랑 마지막만 볼 거야. 그러니까 얘를 더해줘서 총 남은 그 면적만 내가 따질 거야 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러면 이 두 면적을 더하면 기억, 면적 더하기 마이너스 30이니까 빼기 30이 되겠죠? 얘가 충격량이 됐고 충격량은 운동량의 변화량 그러면 50 곱하기 5.5 나중속도 빼기 처음 속도가 되겠죠? 그래서 이거를 다 풀어보면 됩니다. 자, 풀어보면 결과가 몇이 나오죠? 네, 50 곱하기 0.5가 되고 다 계산해보면 기억은 55가 됩니다. 그러면 이 기억은 충격량이라 했으니까
ft랑도 같았죠? 지금 시간을 뭐 얼마 주질 않았으니까 충격역을 구할 수는 없지만 방향 정도는 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충격양 얘가 지금 55라는 플러스 값을 갖고 있죠? 잠시만요. 기억이 55고 총 이제 여기서부터 A에서부터 B까지 받은 건 그럼 총 얼마죠? 55 빼기 30이죠? 그러면 총 25라는 충격양을 받았는데 얘는 FT로도 나타낼 수 있다 했어요. 그러면 이 25라는 충격양 얘는 양수죠? 그리고 시간도 양수니까 자연스럽게 힘을 양수로 받았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힘은 결국 ma고 얘도 스칼라로서 방향이 없어요. 그러니까 얘가 플러스가 되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니은에서 묻고 있는 가속도, 평균 가속도의 방향은 플러스 방향이 됩니다. 네, 요거 푸실 때 혹시 여기 중간에 있는 속도를 구하신 분들도 있나요? 네, 처음 구하실 때 직관적으로 보기 위해서 이거 더해도 될까? 이렇게 불안하신 분은 이렇게 구하셨을 수도 있어요. 이때의 속도를 뭐 대충 V라고 잡았다.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가 마이너스 30이니까 이런 식으로 구할 수 있다는 말이죠. 나중은 나도 모르지만 처음에는 오라 그랬어. 그럼 이때의 속도를 구하고 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또 이 충격량을 계산해서 최종적으로 내가 구하고 싶은 이 면적을 구할 수 있었다. 그렇게 구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한 번에 더 하셔도 됩니다. 네, 그러면 다음 문제로 넘어가 볼게요. 자, 야구공을 날아오는 걸 잡아서 정지시켰대요. 그럼 나중 속도가 얼마가 될까요? 0이 되겠죠. 처음 속도는 10m/s로 날아왔고 방향을 잘 보면 이 오른쪽으로 날아가는 게 플러스인데 얘가 오른쪽으로 날아오다가 멈췄죠? 그러니까 처음 속도는 플러스 10이 맞습니다. 질량은요? 0.1이라고 나와 있네요. 이렇게 가시화 해놓고 한번 문제를 들어가 봅시다. 자, 아래 면적이 의미하는 걸 쓰라고 하네요. 이런 그래프를 보고 이거 무조건 충격량 아니야? 라고 하시면 오류가 생길 수도 있어요. 잘 보시면 여기 변이라고 돼 있죠? 변이랑 힘을 곱한 값은 뭐죠? fs, 즉 1이 되죠? 그래서 이 면적을 뭐 1, 양, 뭐 1의 크기라고 얘기하시면 되고 그리고 지금 여기 크기를 물어봤어요. 한번 구해 봅시다. 지금 이 면적을 구하려고 하니까 뭐 사각형도 아니고 솔직히 이 그래프에서는 못 구해낼 것 같네요. 그러면 지금 같은 상황에서 수평성분만 있죠? 일단은 수평성분만 있고 속도의 변화만 있으니까 위치 에너지는 고려해 줄 필요가 없어요. 그러면 이 1이라고 하는 역학적 에너지의 변화량은 지금 위치 에너지 0 없어. 대신에 운동 에너지의 변화량을 구하면 1의 크기 2를 구할 수 있겠네. 라는 접근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한번 구해 봅시다. 2분의 1 m 0.1 그 다음에 나중 속도의 제곱 0의 제곱 빼기 처음 속도의 제곱을 하시면 마이너스 5가 나오죠. 그래서 지금 여기서 한 일은 마이너스 5줄이 됩니다. 그럼 얘는 음의 일을 했나요? 양의 일을 했나요? 부호에서도 알 수 있듯이 음의 일입니다. 그리고 이 그림에서 볼까요? 내가 이 공이 날아오는 때 힘은 이쪽으로 주고 있어요. 그런데 이동 방향은 이렇게 당기고 있죠? 그러니까 F랑 S의 방향이 정확히 반대예요. 그러면 당연히 음의 일을 하고 마이너스의 값을 갖겠죠. 문제에서는 그냥 이 면적이 물어보고 싶어서 크기를 물어봤어요. 그러면 아무리 벡터라도 크기를 물어봤다면 스칼라로 바꿔서 5줄이라고 표현하는 게 맞겠죠. 그리고 A 상황이든 B 상황이든 지금 이 0.1kg의 처음 속도 10m/s를 정지시켰다는 건 똑같기 때문에 이 식은 똑같게 됩니다. 그래서 B 또한 5줄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힘을 물어봅니다.
그러면 힘을 어떻게 구할 수 있죠? 우리가 지금 여기서 위치 에너지가 없고 수평 성분만 따지니까 충격 양도 쓸 수 있고 그리고 1도 쓸 수 있어요. 근데 충격량은 FT인데 나는 지금 F도 모르고 T도 모르고 이 전체 양만 알 수 있어. M 델타 V. 이 두 개를 모르면 구할 수가 없어요. 힘을. 그러면 얘를 볼까요? 2를 보면은 지금 얘는 위치 에너지가 없으니까 아까처럼 운동 에너지 구했고 걔가 마이너스 5줄이라 했죠? 얘는 구할 수 있겠네. 얘는 FS였고 우리 S의 값을 각각 알고 있습니다. 0.1이고 0.4네요. 그럼 여기다가 0.1, 0.4 A일 때, B일 때. 자, 그러면 이거를 계산해 볼게요. 5는 F 0.1부터 먼저 해볼까요? 1. 그러면 F는 마이너스 50N이 되겠죠? 자, 다음으로 마이너스 5는 F 곱하기 0.4 이렇게 하면 마이너스 12.5N이 되겠죠. 이렇게 따로따로 구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시간을 물어보네요. 아까 전까지는 해도 충격량에서 힘도 모르고 시간도 몰라서 결국 둘 중에 하나를 못 구해냈는데 지금 F란 친구를 알게 됐어요. 그리고 이 운동량의 변화량은 충분히 구해낼 수 있죠. 0.1에다가 나중 속도 0, 처음 속도 10이었으니까 얘는 마이너스 1이었어요. 충격량이 구해보면. 그러면 이 F를 나눠주면 되겠죠. T는 지금 여기가 1이니까 마이너스 1분의 F가 되고 A일 때는 힘이 마이너스 50, B일 때는 마이너스 12.5 요거를 여기다가 대입을 해주면 됩니다. 그러면 A는 0.02초가 되고요. B는 0.08초가 됩니다. 네, 이렇게 해서 처음에 물어본 것은 분명 1이었는데 결국 이렇게 둘 다 쓸 수 있는 위치 에너지가 없고 수평 성분의 속도의 변화만 있을 때는 충격량과 2를 넘나들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둘 다 사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 시간을 물어봐도 충분히 구해낼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걸 풀면서 이렇게 따다다닥 계열적으로 풀어내셨을 수도 있는데 다음에 이 두 개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고 3번을 한번 접근해 보세요. 3번을 구하기 위해선 1도 구해야 되고 힘도 구해야 되고 그러고 나면 시간을 구해낼 수 있어요. 이런 연습을 해보고 염두를 해두고 한번 공부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3번 문제를 보면 지금 얘는 수직 점프를 하고 있었고 여기서 뽑아낼 수 있는 정보를 봅시다. 보면은 학생이 지면으로부터 0.5m의 정지에 있다가 점프를 시작해서 딱 뛰려고 하는 순간이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얘는 0.5에서 처음 속도가 0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이렇게 지면 반력, 땅을 밈으로써 있어서 0.5m를 이동했고 그 다음에 속도가 생겼습니다. 그러면 이 높이도 있고 속도도 있을 때는 충격량을 쓰면 안 되겠죠. 왜냐하면 충격량은 이 위치 에너지가 생긴 거를 고려해 줄 수 없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충격량은 배제시키고 1의 관점에서 한번 찾아봅시다. 자, 먼저 이 1번부터 풀기 전에 지금 나온 김에 2번부터 풀어볼까요? 자, 2를 먼저 물어봤어요. 네, 이미 2를 1로 접근하려고 했었죠. 1은 역학적 에너지의 변화량인데 역학적 에너지의 변화량은 위치 에너지, 포텐셜 약자인 P 그리고 K K는 뭐였죠? 키네틱? 어쨌든 K의 운동 에너지의 변화량. 자, 먼저 위치 에너지 변화량. 0.5m 이동했어요. mgh. 그러면 m이 얼마였죠? 문제 상황에서 50km라 했고. 그리고 g는 10. 그리고 h. 이동한 거리만 해야겠죠? 1m를 사용하시면 안 됩니다. 여기서 힘을 주기 시작해서 얼만큼 이동했는지를 찾으셔야 돼요. 그 다음에
운동 에너지의 변화량도 생겼죠? 2분의 1 m 그리고 처음 속도, 나중 속도 2니까 2의 제곱 빼기 처음 속도 0이었죠. 이걸 다 풀어주면 이렇게 해서 250이 되고, 그리고 운동 에너지는 100이 돼서 총 350줄이라는 일을 했다고 할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충격력을 한번 구해 봅시다. 충격력은 어떻게 구할 수 있죠? F가 들어가는 식을 찾는다면 1을 이미 구했으니까 여기서 1이 350이라는 걸 알고 있고, 얘를 내가 구하고 싶죠? 그러면 몇 미터 이동했는지 이 S를 알면은 구할 수 있어요. 지금 0.5m를 이동했기 때문에 0.5 하면 F는 700N만큼의 힘을 가지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 기억, 1번. 슬관절은 무릎 관절을 이야기하는데, 무릎 관절을 피는 힘, 이렇게 있다가 이런 식으로 피게 하는 거. 어떻게 보면 신전했다라고 볼 수 있죠? 그때 주동근이 뭘까요? 바로 이 무릎을 펴는 건 대퇴사두근, 허벅지의 앞쪽 부분이죠. 그러니까 먼저 대퇴사두근이 주동근인 걸 알고, 이 대퇴사두근이 슬관절에 어떤 역할을 하죠? 펴는 역할을 하죠. 얘는 신근입니다. 그러니까 신근은 힘을 신전하는 방향으로 준다는 거예요. 그때 이 슬관절의 움직임이 신전하고 있다. 그러니까 힘의 방향이 신전하고, 그리고 이동하는 방향도 신전하고 있다면 얘가 일치하게 되죠. 이렇게 방향이 일치하게 될 때는 단축성 수축을 합니다. 그 반대, 얘가 만약에 이 방향이 일치하지 않고 반대 방향으로 가요. 그런 거는 바로 신장성 수축이라고 하죠. 이 상황 같은 경우에서는 지금 힘이 신전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고, 그리고 실제로 무릎을 펴면서 점프하고 있으니까 단축성 수축이 되는 겁니다. 이해되셨나요? 네, 다음으로 넘어가 봅시다. 지금 이 상황 한번 잘 살펴봅시다. 또 문제 상황에서 정보를 빼낼 수 있도록 해보죠. 질량은 좋아요. 질량이 80kg, M은 80이네요. 그리고 처음 속도가 10이었대요. 그리고 나중 속도가 12가 됐대요. 그동안의 접지기, 힘을 받는 시간은 0.2라고 하네요. 자, 여기서 다음 계속 읽어보면 달리는 동안의 무게 중심 높이는 일정함. 그러니까 얘가 왔다 갔다 이렇게 하지 않으니까, 이렇게 점프하고 내려가고 이러지 않으니까 위치 에너지라는 것은 고려해 줄 필요가 없겠죠. 그렇다는 건 충격 양을 써도 되고 일의 관점에서 봐도 된다는 말이죠. 그러면 이 관점에서 지금 뭘 쓰는 게 더 옳을까요? 자, 충격 양을 쓴다고 했을 때는 FT, 그리고 일의 관점을 쓴다 했을 때는 FS를 해야 되는데, 두 문제 다 지금 두 문제 다 여기서는 운동량의 변화량 당연히 M 이거니까 구해낼 수 있겠네요. 왜냐면 질량 알고 나중 속도 알고 처음 속도 알고. 좋아요. 그런데 여기서도 당연히 1의 관점에서도 2분의 1 m v제곱 v0의 제곱 하니까 얘도 구해낼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의 차이점이 있죠. 지금 주어진 거에서 시간을 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운동량의 변화량 알고 얘도 아니까 얘를 구해낼 수 있는데, 그러니까 힘을 구해낼 수 있는데, 얘는 이걸 알고 얘도 모르고 얘도 모르니까 구해낼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러면 이럴 때 이렇게 시간을 줬다는 걸 알면 충격량의 관점으로 접근하는 게 더 올바를 겁니다. 그러면 충격
양의 관점에서 한번 살펴봅시다. 자, 충격역의 방향과 크기를 서술하라고 하네요. 자, 그러면 우리 먼저 운동량 한번 계산해 볼까요? 운동량의 변화량은 FT이고 M 몇 킬로죠? 80kg. 나중 속도가 12, 처음 속도가 10. 그러면 160 뉴턴 세크가 됩니다. 그럼 여기서 시간이 0.2라고 했으니까 0.2로 나눠줘 볼까요? 그러면 F는 800이 나옵니다. 그래서 F는 800 뉴턴이 되겠죠. 방향은 어떻게 될까요? 지금 이 충격 양이 양수를 갖고 있죠? 시간은 당연히 음수가 없어요. 과거로 갈 수 없으니까. 플러스고 힘이 플러스니까 얘가 양수가 나왔다는 거죠. 얘가 만약에 마이너스 160이라고 하면 이 F라는 것도 마이너스 값을 갖겠지만 지금은 플러스 값을 갖고 있으니까 플러스 800뉴턴 양의 방향으로 800뉴턴만큼의 힘이 있다라고 얘기해 주시면 됩니다. 자, 이제 1을 관점에서도 한번 물어보긴 하네요. 자, 1은 전체 양 1. 어떻게 구하죠? 1이라고 하는 것은 역학적 에너지 변화량인데 위치 에너지 변화량 없고 운동 에너지의 변화량만 있습니다. 그러면 2분의 1 m 80. 그 다음에 나중 속도가 12의 제곱이었고 처음 속도가 10의 제곱입니다. 이렇게 따로따로 제곱해 준 다음에 빼야 된다 했었죠? 그러면 2분의 1 여기 이렇게 약분해 주면 40 곱하기 144 빼기 100. 그러면 총 40 곱하기 44고 이를 계산해 주면 1760줄이 됩니다. 됐나요? 자, 그럼 이렇게 되면 이제는 이동 거리를 물어봅니다. 아까 전만 해도 내가 이 일의 양은 구할 수 있지만 F도 모르고 S도 몰랐으니까 나는 이 두 개 다 구해낼 수 없어요. 그런데 이 충격 양의 관점에서 아까 F를 구했죠? 똑같은 운동 상황에서는 똑같은 힘을 다른 관점에서 보는 거기 때문에 이 힘이라는 게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구한 이 800뉴턴이라는 힘을 쓸 수 있다는 거죠. 자, W는 지금 구해낸 게 FS고 얘가 1760이라 했어요. 근데 1번에서 구한 이 힘이라는 게 800이라고 했죠. 그러니까 800S 이동한 거리는 1760이고 그러면 이동한 거리는 800분의 1760m가 되는 거고 이를 계산해주면 2.2m가 된다는 말입니다. 따라서 2.2m를 0.2초 만에 이동했다고 볼 수 있겠죠. 자, 문제사항에서 대뜸 이걸 물어본다면 바로 구할 수 있을까요? 접근하기가 쉽지는 않겠죠. 그런데 다른 지금 구해낼 수 있는 조건으로 하나하나 구해나다 보면 결국에 종점에서는 거리를 구할 수 있다는 그런 믿음이 있다면 충분히 묵묵히 이거를 다 이 과정들을 하나하나씩 깨부실 수 있어요. 역학은 그런 식으로 묻는 이 최종 정답을 위해서 하나하나 계속 만들어 나가는 퍼즐을 맞추는 그런 역할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를 한번 살펴봅시다. 지금 빗면에서의 운동을 하고 있죠. 저번에 3차시 심한 문제에서 이미 빗면을 한번 다뤘었죠. 덕영이한테 중력이 작용하고 700만큼 작용한다면 우리가 이거를 나눠줬어요. 어떻게? 빗면과 평행한 방향으로 이렇게 추진력을 해줬고 그 다음에 이 빗면과 수직인 방향으로 이렇게 두 개로 나눌 수 있다 했죠. 이때 이 빗면과 수직인 힘은 정확히 빗면을 밀어서 반대쪽으로 반작용력인 수직항력으로 존재한다고 했어요. 그러면 이걸 어떻게 구한다 했죠? 자, 이거 물어보고 있는 게 수직항력과 추진력이죠. 그때 팁을 드렸죠.
이게 커지면 커질수록 추진력이 커지니까 사인을 곱해주는 건 뭐죠? 추진력이죠. 그래서 추진력에는 mg 사인 세타가 돼서 7배 곱하기 2분의 루트 2. 네, 사인 45도는 여러분들이 외우셔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추진력 지금 구했습니다. 추진력의 값은 계산해보면 350 루트 2 힘이니까 뉴턴이 되겠죠. 그러면 수직 항력은 어떻게 될까요? 네, 이거는 코사인을 곱해줘야 된다 했어요. 그러면 수직 항력은 mg 코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도 45도가 2분의 루트 2니까 사실 값은 똑같이 350 루트 2가 나오겠죠. 자, 마찰력이 나옵니다. 원래 마찰 계수가 뭐 없다거나 마찰력이 작용하지 않는다. 그런 가정이 있다면 사실 이 덕영에게 작용하는 힘은 이 두 가지 힘, 원래 작용하는 힘은 딱 한 가지였지만 얘를 이렇게 두 개로 분리해서 두 가지 힘밖에 없을 거예요. 그런데 마찰 계수가 주어지고 이 지면과 마찰력이 있다고 하면 이 수직 항력, 그러니까 수직 항력으로 비롯된 마찰력이 생긴다는 거죠. 이 마찰력은 마찰 계수 곱하기 수직 항력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까지 이 덕영이에게 작용하는 알짜힘은 이 중력인데 이 중력이 원래는 이 두 개로 나눠졌는데 마찰력이 있을 땐 총 3개로 나눠진다는 거예요. 자, 그럼 마찰력은 먼저 구해볼게요. 마찰력은 운동 마찰 계수. 지금 운동을 하고 있으니까 정지 마찰 계수 또는 마찰 계수를 쓰는 게 아니라 운동 마찰 계수를 써야 되고 운동 마찰 계수에다가 수직 항력 350 루트 2를 하면 70 루트 2 뉴턴이 나오겠죠. 이때 추진력이랑 마찰력의 방향은 반대가 되겠죠. 자, 좋습니다. 그러면 이 알짜 힘, 지금 이 알짜 힘이 한 2를 물어봤어요. 1은 이제 뭐 fs 또는 운동 에너지의 변화량과 위치 에너지의 변화량을 합한 거. 근데 운동 에너지, 위치 에너지를 합하려고 하니까 속도랑 뭐 높이 이런 게 안 주어져 있죠. 그리고 거리가 주어져 있으니까 fs로 접근을 해야 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f가 지금 뭘 의미하냐? 알짜 힘이 한 일을 하래요. 이걸 파악을 해야지 여러분들이 알짜 힘으로 구해낼 수 있어요. 지금 작용하는 알짜 힘, 중력인데 중력이 지금 3개로 분화한다 했죠? 자, 근데 우리가 이 fs를 할 때 사실 숨겨져 있는 게 뭐라 했죠? 네, 원래 각도가 있으면 f 코사인 세타라 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흔히 하는 실수, 그냥 알짜힘은 중력밖에 없으니까 700이고 그 다음에 이동한 거리 10루트 2 이렇게 하면은 첫 번째 여러분의 오류가 생기게 됩니다. 왜 오류냐? 힘의 방향은 수직 하방인 중력인데 우리가 지금 이동하는 건 45도 각도인 이렇게 이동하고 있죠. 여기에 각도가 있으니까 이렇게 단순히 곱해주면 안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코사인 세타 곱하면 되나? 해서 f 코사인 45도 한 다음에 곱하기 10 루트 2 하면 될까요? 여기서도 두 가지 오류가 또 범해집니다. 먼저 늘 우리가 이 둘 사이의 세타라고 하는데 빗면에서는 좀 다릅니다. 여기가 세타고 그리고 여기가 세타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사이의 값을 구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변형을 시켜줘야 되냐면 코사인 90 마이너스 세타 그 다음에 곱하기 d가 돼야지 우리가 늘 알던 공식을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조금 지금 어렵게 가고 있는데 요지만 얘기한다면 여러분들이 그냥 공식을 외워서 f 코사인 s라고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지금 힘의 방향과 이동 방향을 일치시켜 주기 위해서
각도를 찾아야 되는데 그것이 늘 그 사이의 각도가 세타가 되진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문제 상황에 살펴보면서 직접 요거를 생각을 해서 90-세타가 된다라는 걸 알면 좋을 것 같아요. 90-세타는 사인이거든요. 근데 이렇게 외울 필요도 없죠. 왜냐면 내가 이 방향일 때 F의 방향과 이동 방향을 일치시켜줘야 된다. 그러면 나는 추진력이 일치되겠죠. 수직항력은 90도니까 1에서 쓸 수가 없어요. 그러면 우리가 추진력을 쓴다라고 생각을 하면 추진력이 자동으로 사인이 들어가 있죠. 그래서 사인을 쓰면 됩니다. 자, 그러면 다시 돌아가서 그러면 추진력 곱하기 이동 거리 10루트2를 하면 되나요? 아쉽게도 얘는 추진력이 한 일이에요. 우리가 지금 구해야 될 거는 R자 힘. 그러니까 얘에게는 추진력 말고 이 동일선상에 반대로 움직이는 음의 일을 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뭐죠? 바로 이 뒤로 가는 마찰력이 있죠? 그러니까 R자 힘은 F는 이 세 가지 힘이지만 수직항력은 수직 방향, 이동 방향과 수직 방향이니까 1에서 제외시킵니다. 그러면 지금 R자 힘을 하고 하는 것은 추진력 빼기 마찰력이 돼야 되는 거죠. 이렇게 계산해야 R자 힘이 한 1이 되고 이것을 구해줘야 답이 나옵니다. 그러면 추진력이 350 루트 2 빼기 70 루트 2 하면 280 루트 2 곱하기 10 루트 2 그러면 2800에 곱하기 2가 돼서 5601이니까 줄이 나오겠죠? 그러니까 지금 얘가 추진력이 한 일을 물어봤나요? 이걸 확인해야 되죠. 아닙니다. R자 힘이 한 일을 물어봤죠. 또 마찰력이 한 일을 물어봤나요? 마찰력이 한 일은 어떻게 되죠? 마찰력 70 루트 2 곱하기 10 루트 2인데 지금 방향이 이동 방향은 밑으로 내려가는데 마찰력은 반대로 작용하죠. 얘는 정확히 반대 방향이니까 음의 1, 마이너스 1을 해서 이만큼 일을 한답니다. 그래서 R자 힘이 한 일은 어떻게 보면 추진력이 한 일과 마찰력이 한 일을 더해준 것과 같아요. 근데 얘가 플러스의 값을 가지고 얘가 마이너스의 값을 가지니까 이 두 개가 결국 빼지는 경우가 되는 거죠. 이해됐나요? 그러니까 추진력 350 루트 2 곱하기 10 루트 2 한 개 추진력이 한 일이죠. 그리고 더하기 마찰력이 지금 마이너스 70 루트 2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계산을 한 게 사실 방금 구한 R자 힘이 한 일과 같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늘 일을 할 때 단순하게 한 준 힘을 했어요. 그런데 R자 힘이라는 게 하면서 여기에 추진력도 있지만 마찰력이 있으니까 얘를 두 개 크기를 빼줘서 내가 얘에게 정말 작용하는 조금 적어진 힘 얘로 구해야 된다는 거죠. R자 힘. 자, 지금 다음 문제를 보면 이제 스톤이 처음에는 충돌하기 전에 A만 2m/s로 움직였고 B라는 스톤은 가만히 있었다고 해요. 그런데 얘가 충돌한 뒤에는 얘가 속도가 느려졌고 B가 속도가 생겼겠죠. 그런데 그 생긴 속도를 물어봅니다. 그러면 이거 어떻게 풀 수 있을까요? 네, 요거는 여러분들 저번에 언급했었던 운동량 보존 법칙을 활용하면 풀 수 있습니다. 운동량 보존 법칙이 뭐였죠? 외부에 어떤 힘이 작용하지 않으면 충돌 전
두 물체의 운동량의 합이 충돌 후 운동량의 합과 같다 라는 법칙이었죠. 그러면 지금 충돌 전에 이 두 물체의 운동량은 어떻게 될까요? 운동량은 mv니까 20 질량 곱하기 속도, 이게 바로 a죠. 그리고 b는 20kg지만 속도가 0입니다. 그러면 계산을 해보면 40이 나오죠. 그러면 이 40이라고 하는 게 충돌 후에도 일정히 보존된다, 운동량은 보존된다 라는 말이거든요. 그러면 충돌 후의 운동량, A의 운동량을 먼저 구해볼까요? 20 곱하기 0.2가 되고 20 곱하기 내가 구하고 싶은 B의 수평 속도가 됩니다. 1을 한번 계산해 보면은 얘가 5분의 1이니까 얘가 쭉쭉 나눠주면 4가 되고 반대쪽 넘겨주면 36은 20V, V는 10분의 18, 1.8이 되죠. 그래서 수직 속도는 1.8m/s가 됩니다. 여러분들 탄성계수 나왔습니다. 이건 단순히 정의한 대로 공식을 외운다면 쓸 수 있겠죠. 원래는 두 가지 공식이 있다 했어요. 첫 번째, 충돌 전 상대 속도, 충돌 후 상대 속도를 절대값 씌운 것과 같았죠. 두 번째는 루트 떨어뜨린 높이분의 다시 튀어오른 높이. 둘 중에 뭘 사용하면 좋을까요? 떨어뜨리고 뭐 이런 게 다 없고 거리도 모르니까 1번 공식을 쓰면 좋을 것 같네요. 자, 다시 그러면 계산을 해봅시다. 충돌 전 상대 속도 어땠나요? 저는 A에서 B를 빼줄게요. 뭘 먼저 빼줘도 상관없어요. 어차피 절대값을 씌울 거기 때문에. 자, 충돌하기 전 A의 속도 2 빼기 충돌하기 전 B의 속도 0. 그 다음에 충돌 후에 어떻게 됐죠? 0.2 빼기 1.8. 방금 이거는 V를 구했죠? 미지수였는데 한 걸 절대값 씌우면 됩니다. 자, 구해보면 2분의 마이너스 1.6. 그러면 0.8 마이너스 0.8인데 절대값을 씌워서 0.8. 그래서 반발계수는 0.8이 됩니다. 자, 다음 문제. 운동에너지의 손실량을 물어봅니다. 자, 여기서 가끔 이렇게 실수하는 경우도 많더라고요, 은근. 아니, 운동에너지 그냥 보존되는 거 아니야? 뭐 에너지 보존 법칙도 있잖아.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운동에너지는 바뀔 수 있어요. 자, 이 그림을 한번 봅시다. 자, 보세요. 운동량은 보존되는 게 맞습니다. 그게 어떤 충돌이든 가네요. 그런데 여기서 운동 에너지는 좀 다른 양상을 띠죠. 반발계수가 1일 때는 보존이 되는 게 맞아요. 그런데 우리가 늘 좀 일상생활에 많은 비탄성 충돌일 때는 일부 손실이 됩니다. 그리고 0일 때 딱 달라붙는다면 더 많이 손실되거든요. 왜냐면 그냥 간단하게 그 이유를 잠깐 설명해 보면 얘는 MV로서 V의 영향을 받지만 얘는 MV 제곱이기 때문에 얘가 좀 이 속도라는 게 좀 많이 줄어들어요. 얘는 정배지만 얘는 제곱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확실히 운동 에너지가 줄어든다는 것도 알 수 있어요. 그러면 운동 에너지 손실량을 물어봤으니까 얼만큼 손실되는지도 구해볼 수 있겠죠. 물어본 게 그거니까. 그래서 너무 손실량 0 이렇게 풀고 넘어간다면 자칫 실수를 할 수 있으니까 주의해 주시고요. 뭐 여러분들이 이걸 몰랐어도 그냥 구하라는 거 구해야겠다 해서 2분의 1 mv 제곱을 활용해서 풀었다면 충분히 풀 수 있었을 겁니다. 자, 그럼 함께 구해 볼게요. 충돌 후 에너지 손실량 어떻게 되냐요? 먼저 충돌 전에 운동 에너지를 구해 봐야겠죠. 운동 전에 운동 에너지는 2분의 1. 먼저 A부터 구해 볼까요? 20 곱하기 V의 제곱 4가 되겠죠? 2의 제곱. 그 다음에
B스톤의 운동 에너지는 0이 될 겁니다. 속도가 없었으니까요. 요거를 풀어주면 총 40줄이 나오죠. 그 다음에 충돌 후에 어떻게 되나요? 자, A도 속도가 있고 B도 이제 1.8이라는 걸 알았으니까 두 운동 에너지를 구하면 되겠습니다. 자, 식을 한번 써볼게요. 2분의 1 m v의 제곱 플러스 B의 운동 에너지를 구해보면 이렇게 나오죠. 자, 이거를 풀어보면 몇이 나오냐면 32.8이 나옵니다. 그러면 충돌 전에는 40줄이었고 충돌 후에는 32.8줄이니까 두 개를 빼주면 손실량이 나오겠죠. 그러면 40 빼기 32.8을 하면 7.2가 나옵니다. 그래서 운동에너지의 손실량은 7.2줄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네, 아까 그림 봤듯이 탄성계수가 1보다 작았을 때는 이렇게 운동에너지가 손실될 수 있다 라는 걸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다음 문제로 한번 넘어가 봅시다. 지금 블로킹을 띄고 있어요. 자, 출발하기 전에는 정지에 있다 그랬죠. 속도가 0이다. 자, 좋아요. 그 다음에 이 이륙 시점, 여기에 높이를 지금은 알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때 알고 있는 거는 이륙 순간에 4m/s가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정점에 떠올랐을 때는 총 1.8m라고 합니다. 자, 그럼 이렇게 상황을 알고 있고 문제를 봅시다. A에서 B까지 이동한 거리,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를 구해야겠죠? 어떻게 구할 수 있을까요? 지금 이걸 직접적으로 구하려고 하니까 얼만큼 올라가는지 힘을 썼는지에 따라서 시간이 달라질 수도 있고 높이가 달라질 수도 있으니까 잘 모르겠어요. 힘도 모르고. 그런데 지금 여기서 4m/s로 이제 딱 뜨기 시작했다 했죠. 그 말은 이 물체가 4m/s로 떴는데 정점에 갔을 때는 0m/s가 되겠죠. 그게 언제예요? 정점 시점이죠. 그러면 중력가 속도가 몇인지 아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과연 몇 초가 걸렸고 몇 미터인지도 구할 수 있어요. 그러면 지금 초는 구할 필요 없으니까 3번 공식을 통해서 한번 구해볼까요? 3번 공식은 EAS는 V제곱 마이너스 V0의 제곱. 그러면 2 곱하기 중력가 속도 마이너스 10. 그리고 S는 내가 구하고 싶은 높이니까 이렇게 S라고 쓸게요. 그냥 정점에서 할 땐 0, 처음 속도 4의 제곱이죠. 이거를 풀어보면 마이너스 16분의 20이 되니까 총 마이너스 20이죠. 여기도 마이너스가 있으니까 1.8이 아니 뭐래 자, 약분해주면 10분의 8이 돼서 0.8이 되겠죠. 그러면 이 정점에서부터 아니지 이 이륙에서부터 정점까지 이게 1.8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면 우리가 바닥에서부터 1.8인 거 알고 있고 바닥에서부터 여기까지 정지했을 때 무게 중심까지도 알고 있어요. 그러면 여기도 구해낼 수 있을까요? 자, 바닥에서부터 정점에서부터 바닥 1.8 그리고 이륙 시점부터 정점까지가 0.8 그러면 여기가 총 1이라는 거고 그러면 0.5m 위에 있으니까 여기는 0.5m가 되겠죠. A에서 B까지 이동한 거리를 바로 직접적으로 구할 수 없지만 이렇게 옆에 있는 높이를 구해서 간접적으로 구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0.5m가 됩니다. 그 다음에 A에서 B까지 수행한 일을 구하래요. 우리 일은 이제 너무 쉽죠? 운동 에너지의 변화량이랑 위치 에너지의 변화량 둘 다 고려해야 되죠? 왜냐면 높이도 있고 속도도 있으니까. 그럼 먼저 운동 에너지부터 변화량 구해볼까요? 2분의 1 몸무게가 몇이죠? 100kg라고
정해져 있네요. 자, 100. 그 다음, 나중 속도 4m/s 제곱이니까 4. 그 다음에 처음. 네, 이만큼이 생겼고, 그 다음, 위치 에너지도 구해줄게요. mgh 100 곱하기. 그 다음에 10 곱하기. 얼만큼 이동했죠? 2분의 1만큼. 좋습니다. 그러면, 이걸 계산해 줄게요. 자, 이거 0이었으니까 16 약분하면 8. 얘가 800이 되고 얘는 500이 돼서 총 1300 줄이 나오겠네요. 됐나요? 자, 다음 문제로 넘어가서 평균 값을 구하라고 하네요. 충격력. 그러면 우리가 이미 2를 알고 있어요. 1이 1300줄이었죠? 얘가 1의 공식을 통해서 FS와도 같아요. 지금은 뭐 사선 힘의 방향과 뭐 다르지 않으니까 코사인 이런 거 쓸 필요가 없을 것 같고, 자, 그러면 S 얼만큼 이동했는지 알고 있어요. 바로 0.5였죠? 그러면 이제 충격력을 구하자고 하면 0.5를 넘겨주면 2600N이 나옵니다. 됐나요? 자, 여기서 혹시 요거 의문 좀 들기도 하나요? 여기서 중력가속도를 넣어야 되는데 왜 마이너스 10을 안 넣고 그냥 10을 넣었어요? 아, 이거는 사실 FS에서 온 거 알죠? 위치 에너지가. 그때 이 F랑 이동한 방향이랑 같으면 양의 일을 한다 했고, 방향이 반대면 음의 일을 한다고 해서 마이너스를 붙여줬었어요. 전체 값에서 결국 마지막에 마이너스가 나오는데, 지금 얘 같은 경우에는 중력가속도가 밑방향으로 이동하는 거 맞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때 F라는 건 지금 지면발력을 받아서 위로 이동하고 있죠. 그러니까 F 자체가 윗방향으로 향하고 있고, 이동하는 방향도 윗방향으로 하고 있으니까 양의 일을 하고 있는 거고, 양의 일을 하고 있으니까 얘 값이 플러스가 나와야 되는데, 그러면 이게 마이너스 10이 들어가는 게 아니라 10이 들어가는 거겠죠. 그러니까 이걸 문제를 풀 때 힘으로 인해서 이게 위치 에너지 생기잖아요. 그럼 힘의 방향과 이동하는 방향이 같은지를 확인하고 거기에 맞게 부호를 넣어 주셔야 이게 헷갈리지 않아요. 이걸 잘못 넣었다가는 마이너스 500이 돼서 두 개 더하면 300이 나와서 굉장히 작은 일을 한 것처럼 나오게 됩니다. 네, 다음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봅슬레이 이제 질량이 총 800이래요. 요거 선수들까지 합쳐서. 그리고 이제 락중이가 1840N으로 밀었대요. 이렇게. 왜냐면 수평 방향으로 민다고 했죠. 자, 수평 방향으로만 밀었다 했으니까 이번엔 뭐 운동 에너지, 그 역학적 에너지로 해서 운동 에너지만 고려해 주면 될 것 같고, 또 충격량도 쓸 수 있겠죠. 일단 그렇게 머릿속에 두고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10m 이동했을 때 봅슬레이의 속도를 구하고 시간을 구하라고 하네요. 그리고 마찰 계수를 준 거 보니까 마찰력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먼저 힘의 관점에서 한번 봅시다. 지금 얘가 이렇게 그림은 이렇게 있지만 물체로 한번 보여드릴게요. 800kg짜리 물체가 있는데 내가 여기다가 1840N을 줬어요. 그런데 마찰 계수를 줬으니까 지금 마찰력도 작용하고 있는 것 같네요. 마찰력이 작용하는 방향은 반대겠죠? 마찰력을 구하고 싶으면 마찰 계수 0.05, 그러니까 100분의 5에다가 수직 항력을 곱해야 되니까 800이 아닌 800 곱하기 10 해서 8000을 내겠죠? 해주면 400이 나옵니다.
그러면 지금 얘는 마찰력이 400, 반대 방향으로 400이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얘가 지금 속도를 구하고 싶으면 이 두 물체가 작용 총 받고 있는 알짜 힘을 구해야 된다. 그쵸? 그러면 얘는 이렇게 두 힘이 있지만 결국 이 방향으로 1440N을 받는 것과 똑같고, 이걸 알면 이제 알짜 힘 ma니까 가속도를 알 수가 있겠네요. 자, 이렇게 해서 가속도를 구하셔도 됩니다. 자, 그러면 얘가 800이 되겠죠? 그러면 A는 800분의 1440이 되고, 약분을 좀 해줄게요. 4로 나눠볼게요. 그러면 36, 10으로 2로 나눠주면 해서 가속도는 1.8m/s 제곱이 나옵니다. 여기까지 구했는데 아직 가속도는 구했지만 속도를 구할 수가 없었네요. 자, 그럼 일단은 가속도를 적어놓고 다시 한번 문제를 봅시다. 자, 10m 이동했다는 거를 활용해야지만 풀 수 있을 것 같아요. 10m 이동했다. 지금 F를 구했으니까 10m. 자, F는 1440 알짜임을 얘기하는 거예요. 거기다가 FS를 해주면 역학적 에너지가 역학적 에너지가 되니까, 변화량이 되니까 이렇게 곱해주면 14,400줄이 되고, 얘는 결국 운동 에너지의 변화량과 같죠? 그러면 2분의 1, 800 한 다음에 처음 나중 속도, 내가 구하고 싶은 거, 그리고 처음 속도는 정지해 있었다 했으니까 이렇게. 그러면 이걸 또 약분해 줄게요. 그리고 이렇게 약분하고 이렇게 하면 36. 그래서 V제곱은 36이 나옵니다. V는 플러스 마이너스 6이 나오고, 여기서 지금 양의 방향이 오른쪽이니까 플러스 6만 남겨놓으면 되겠네요. 네, 처음에는 가속도로 한번 접근해 보려고 했지만 시간도 모르고 그랬어서 속도를 바로 구해낼 수 없었어요. 그런데 이제 이를 관점에서 보니까 역학적 운동 에너지 변화량을 통해서 얘를 6m/s라는 걸 구했습니다. 그러면 이때의 속도가 6인 거 알게 됐어요. 그럼 시간 구할 수 있어요? 구할 수 있습니다. 아까 구했던 가속도를 활용해도 너무 좋죠. 가속도라는 게 속도의 변화량을 시간분에 나눠준 건데, 10m 이동하는 동안 우리는 속도가 6이 됐고, 나중 속도가 6이 됐고, 처음 속도는 0이었어요. 그리고 내가 시간을 모르지만 가속도가 1.8이라고 했으니까 이걸 계산해주면 시간을 구해낼 수 있겠네요. 그러면 6은 10분의 18 곱하기 t, 이렇게 약분해주고, 이렇게 약분해주고 넘겨줄까요? 3분의 10. 그러면 t는 3.333 이렇게 초가 나오고, 그런데 우리가 소수 둘째 자리에서 반올림 하라 했으니까 그냥 둘째 자리에서 반올림 3.3이 되겠죠? 네, 이렇게 구했습니다. 자, 가속도 측면에서 구할 수 있었는데, 가속도 측면은 운동 충격량을 한 거랑 똑같아요. 여러분들이 충격량으로 접근하셔도 정말 잘한 겁니다. 왜냐면 우리가 FT를 알고 여기서 얘가 1440인 걸 알았잖아요. 그러면 운동량의 변화량도 우리가 알 수 있었어요. 600이 0으로. 그럼 아까 우리 봤던 거랑 좀 비슷하죠. T는 1440분의 800 곱하기 6, 이렇게 푸셔도 3.333이 나오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서도 마찬가지로 1에너지의 측면에서 풀고, 그 다음에 시간을 구할 때 충격량을 활용해서 시간을 구해낼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1, 충격량, 그리고 저번 시간 때 선운동 역학,
선운동학 뭐 이런 거 관련해서 선에 관한 거는 전부 했습니다. 주로 임용에서 나오는 문제는 이 범위 내에서 있어요. 이렇게 점프를 한다거나 빗면에서의 운동, 운동량의 변화량, 운동량의 보존 법칙. 네, 요런 것들이 충격량 요런 것도 그래프 많이 나오죠. 이런 거. 그런 것처럼 좀 대표적으로 나올 수 있는 거를 좀 추려서 문제를 만들어 봤습니다. 여러분들이 이거를 충분히 잘 풀어냈다면 아마 임용장 가셔도 쉽게 풀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이거를 한 번 더 직접 풀어보고 연습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네, 그러면 지금까지 정말 고생하셨습니다.